자, 안녕하세요. 매일 헌법. 이제 습관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60을 한번 해볼까요? 달려볼까요? 우리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수업에는 빨간색 날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 되니까 우리 주 5회 정도는 달려보죠. 그러고 나서 3월 1일. 또 우리 민족의 또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날이긴 한데, 자, 그 선현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 정도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요, 그 다음에 잘 우리 선현들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헌법을 그분들도 결국 헌법 지키려고 한 거 아닐까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보호하고, 자, 한마디로 저항 정신에 근거해서 외세 침략, 그 일제 강점아 바로 진짜 억울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침착하게 오늘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3.1절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24년도 소방간부 18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정말 중요한 헌법적 문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최근에 문제 많이 나오는 판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옳지 않은 거, 신체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헌법 12조 1항 저법 절차 원칙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왔죠.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적에게 전반적으로 적용되며 전투경찰 순경, 인신구금 내용으로는 영장처분에도 적법절차 원칙. 인신구금, 그럼 당연히 적법절차 원칙은 준수해야죠. 여기서 영장제도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아직 옛날 판례밖에 없는데 영장제도에 관한 최근 징계 사건은 있거든요. 근데 전투경찰 사건은 지금 전투경찰 제도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나올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뒤엔 얘기 안 하고 적법절차 원칙은 당연히 준수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의 12조 1항에 있는 법 절차 원칙은 처음에 들어온 건 형사 절차에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지만 지금은 입법 절차, 행정 절차, 등등등등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갖고 발전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대륙법계만 쓰는 게 아니라 영미법계에 있는 적법절차 원칙도 드디어 받아들이게 됐다. 이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왔어요. 1987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투경찰이든 군 영역이든 적법절차 원칙은 적용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는 질문. 두 번째,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형벌과 보완처분이 병가된다 하여 헌법 13조 1항에서 말하는 행위시법주의, 또 그 뒤에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질이 근거한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요거 형벌은요, 과거 행위에 대한 범죄 행위죠. 그거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고, 하지만 요 보완처분은요, 일반적으로 사회보호 방위, 그런 거죠.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들. 사회보호 방위, 이런 얘기 하죠. 이런 걸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겹칠 일이 없어요. 겹치지 않은 거니까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형벌이고 하나는 형벌이 아니기도 하고요. 세 번째 볼게요. 보완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하는 준하는 정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저도 여러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개념 요거죠.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신체 구금 같은 강제적 절차, 이런 게 따라와야죠. 구금에 따른 강제 중에서도 이렇게 구금 절차가 따르는, 여기에 법률은 형벌을 불소급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박탈에 준하는 정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맞는 지문이죠. 네 번째 볼게요. 무죄 추정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 두 군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 불이익이라는 문제를 갖고 낼 때가 어디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7조 4항에 무죄 추정권이라는 말을 하고, 여기 불이익.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39조 2항에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이럴 때 불이익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불이익과 여기서 불이익은 엄연히 조금 다릅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자, 일단 무죄 추정권에서 말하는 불이익,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 자, 무죄 추정권에서 불이익은요, 이거는 법률적, 사실적 이런 말을 다 써요. 불이익을 의미하므로, 자, 일반적으로 형사 절차상의 불이익만을 얘기하는 게 형사법상 플러스 다른 일반법 영역에서 기본권 제한 입법을 하는 37조 2항, 요걸 적용받는 법률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법률에서도 당연히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불이익의 범위가 넓어요. 광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요거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구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했는데,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요, 오로지 법률적 불이익만을 의미한다. 이거 꼭, 그래서 이걸 좀 구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으로서 법률적 불이익만을 우리는 불이익으로서 논의를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좀 글씨가 안 보이시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시면 이거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법률적 불이익 이거 꼭 글씨가 안 보일까봐 반복적으로 써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불이익이 나오는 영역이 두 군데라는 거 꼭 참고하세요. 여기서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일단 비단 자 형사 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의 범위는 무죄 추정의 범위는 적용된다. 아주 올바른 지문이고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모두 옳은 지문이니까 자동적으로 5번이 정답일 텐데 살펴볼게요. 12조 사항. 자, 12조 사항 너무 유명하죠? 여기 많으니까 좋아. 12조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 그러면서 후단에는 형사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이런 얘기도 써 있어요. 다만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범위가 예전에는 형사 절차에만 국한했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행정 절차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난민 신청 거부 사건 아시죠? 그러면 난민 신청에서 거부받은 건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외국인일까요? 이분들 외국인이에요. 이분들 언어도 힘들고요. 우리나라 법제도 잘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 거부 나왔을 때 이 거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던 요 판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행정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확대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확대됐다. 아주 중요한 판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12조 4항 본문은 행정 절차 구속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틀린 질문이네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판례도 많고 최근 판례도 있고 정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드디어 월요일부터 또 한번 매일헌법 한번 같이 가요. 하루에 한 가지, 하루에 한 문제. 자, 인형쌤 TV와 함께 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